안녕하세요. 오늘은 병사 자동진급제도 폐지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편으로는 병 자동진급 폐지 추진에 대한 목적도 이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방부가 요즘 애들 말로 너무 짜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먹이며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였다.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월급을 아끼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크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는데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이 정말 국방부가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 우리나라가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서 이런 제도를 한다는 게 가장 어이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징집율은 90% 정도 됩니다. 남자로 태어나면 거의 반장애인이 아니고서는 징집 대상인데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군부의 인명 경시 풍조에 따라 태평양 전선에서 병사들을 자살 돌격으로 내몰던 1944년 일본 제국의 현역 판정률이 70%였다고 합니다. 평시인데도 이러는 우리나라가 정말 헬조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정말 불쌍합니다. 군대 가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해보았지만 정말 아프고 다친 사람도 일단 데려가서 그 다음에 현역 부적합 등으로 내보내서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감당해야 하고 또 군대에서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나 사망사고 시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보상도 잘 못해줄 거면서 들어올 땐 국가의 아들 죽거나 다치면 남의 아들 이러는 게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주변에 남자들 보거나 사례를 들어보면 정말 군대 오지 말아야 하는 인원인데도 군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부터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애들 줄 돈이 부족해서 고작 한다는 생각이 진급을 차등시키고 늦게 시키자는 생각을 하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닌 체력 시험이고 별거 아닌 진급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이게 도전의 기회이고 한 단계 나아가는 과정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군대에 끌려간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이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매년 군대에서 자살사고가 약 1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은 숫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과거 1980년부터 1995년까지 15년 5개월 동안 군에서 사망한 사람은 총 851명인데 이 중 자살 처리가 316명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577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줄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확실히 개선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질질 끌면서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피해자들이 속출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지난날 임병장, 김병장 사건을 겪고도 또 다른 임병장, 김병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집단 생활에서 따돌림이나 기수열애 등을 시키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많이 없앴고 나름 효과를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다시 만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간 한국군 병사들은 전통적으로 복무기간을 채우고 별다른 사고 없이 지내면 자동으로 계급이 올라가는 이른바 짬밥 진급 관행을 유지해왔습니다. 1962년 36개월 복무체계에서 18개월로 단축된 지금까지도 주어진 개월수를 채우면 자동으로 진급되는 관행이 당연시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병사가 복무 개월수를 채우고 체력 사격 등 진급 평가에 미달하더라도 최대 2개월만 진급이 지연되었으며 이후에는 자동 진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지난해 6월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대신 모든 병사가 체력 사격 영해 출판 등 항목을 평가받는 진급 심사를 통과해야만 승진하게 되었고 만약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계급에 머물다가 저녁 당일에야 병장으로 진급하도록 구제책이 마련됐습니다. 이처럼 자동 진급 관행이 폐지되면서 10일 만에 3만 5천여 명이 반대 청원에 서명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폐지 추진 배경과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제도 개편의 명분으로 장병의 전투력 강화와 성실 복무 유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일부 병사가 진급 누락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급 심사를 엄격히 시행했다면서 군기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진급 심사를 강화하면 병사의 전투력을 높이고
왜곡된 서열 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 며 계급은 스스로 성취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처벌성 징계, 영창 형벌, 강화에 따른 진급 제한도 확대하여 현재 1개월인 진급 제한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즉, 국방부는 자동 진급 폐지를 통해 단순히 복무 개월에 따른 승진이 아닌 성과 기강 중심 승진으로 전환해 군인 사체계를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는 군 조직 특성과 현실 고려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근무 성적이 부족해도 최대 2개월만 지연돼 상병병장 진급이 자동 보장되었지만 이제는 체력 사격 평가 한 항목만 떨어져도 장기간 일병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예 간부 지원율 하락이나 징집병 처우 불균형 같은 원인을 먼저 개선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한 누리꾼은 정신 신체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많아 진급 심사 기준이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는 점도 정부 기조와 상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편으로 인한 문제점과 우려 제도 개편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보직 건강 상태에 따른 불이익이 큰 우려입니다. 영상감시병 취사병, 차량 운전병 등 평소 체력 훈련이 어려운 보직이나 군 훈련 중 부상을 입은 병사들은 진급 기회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상병으로 진급하지 못하면 전역 전날 하루만 병장을 달게 되는데 이 경우 약 400만 원가량의 월급 손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일병이 전역 전월까지 진급하지 못하면 정상 진급한 병사들과 비교해 상병 병장 월급 합계 약 400만 원이 차이 납니다. 이는 향상된 급여가 병사들에게 주어지는 시점이 늦춰지는 것을 의미해 형평성 논란을 부릅니다. 또한 계급 역전으로 인한 부대 문화 혼선도 우려됩니다. 일병끼리 군기와 생활을 책임지는 구조에서 후임인 일병이 먼저 상병 또는 병장이 되면 선임 상병 병장의 위상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병사들은 진급에서 누락된 병사가 후임에게 계급이 역전되면 관심병사, 폐급 등 치욕적 꼬리표가 붙을 수 있다. 며 부대 사기 저하를 걱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진급 심사를 진행하는 지휘관마다 주관적 평가 편차가 생길 수 있다는 비판과 자동 진급 폐지가 재래식 징집병 처우 차별이라는 반발도 큽니다. 한 어머니는 진급 심사 장교들 기준이 제각각이라 오히려 병사 간 위화감만 키운다 며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국민 여론과 군 내부 반응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국민 여론과 현장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병사 부모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아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진급 누락제도 폐지 반대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해당 청원은 개시 10일 만에 3만 5천여 명이 동의했으며 조만간 동의 5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누리꾼들은 억지로 끌려가 군 복무하는데 운동 못하는 사람에게 일병만 15개월 하란 말이냐, 월급 안 주려는 것 아니냐는 등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소통 채널에도 진급제도를 유지해달라는 청원이 수천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한편 군 당국과 일부 전문가들은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진급 심사가 엄격해지더라도 대다수 병사는 통과하므로 계급 역전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보 전문가들도 일정 부분 공감하며 병사들의 기강과 전투력을 높이는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위원은 국방부 입장에선 강한 군대를 위한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체력 기준을 못 맞추는 병사가 부대원 전체에게 낙인 찍힐 수 있다. 오히려 부대 단결력을 저해하고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반대 여론과 찬성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관련 논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대안 및 개선책 제시 많은 전문가와 매체는 자동 진급 폐지만이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방법으로 전투력을 강화시키는 방법도 많을 것입니다. 우선 변경 문화 혁신이 강조됩니다. 정부는 이미 친인권적 변경 문화 조성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장병 인권 교육 상담 확대와 휴가 통신권 보장 등 생활 환경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 국방개혁안에서도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도록 새로운 변경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내무반 시설 개선과 자율적 생활여건 확보를 검토했습니다. 병사 복지와 환경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복무 만족도와 전투력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징계와 인사제도 개선도 꼽힙니다. 현재 정부는 2019-2023 국방인권정책에서 이미 병징계제도 개선을 신규 영역으로 포함했습니다. 징계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재정비하면 무조건적 제재보다는 책임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군 인사관리 체계도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개혁 2020은 인사관리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합격률을 공개하거나 심사위원 자격을 강화해 평가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언됩니다. 마지막으로 병사보직 맞춤형 제도 보완이 제안됩니다. 전문가들은 병사 개개인의 상황과 보직 차이를 감안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컨대 부상자나 지원보직 장병에게는 보충 교육을 시행하거나 체력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진급시험 항목을 확대 다양화하는 등의 방법입니다. 현재 항목 중 대부분이 체력 검정 점수 비중이 70% 위주라는 점을 고려해 기본 훈련 역량 등 다른 평가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식의 보완책을 도입하면 형평성 우려를 줄이면서도 성실 복무와 기강 강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하면 자동 진급 폐지 논란은 단순히 제도 폐지 여부를 넘어 변경 문화와 인사체계 전반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단편적 조치가 아닌 병사 처우 교육 징계까지 포함한 종합적 개선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과 군 내부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실제 전투력 향상이라는 당초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찾아뵐게요.